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막상 사랑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어느 순간엔 한 90% 정도는요, 사랑하는 자와 조금 덜 사랑하는 자로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연애의 세시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조금 딥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끝까지만 보신다면요, 연애를 보는 관점, 그리고 남자를 보는 관점 자체에 변화가 180도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매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단순히 뭘 해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요, 이게 왜 나이와 상관없이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것이랑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동안 연애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연애를 하셨나요? 정말로 마음이 가는 대로 조건 없이 연애해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 손? 네,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랬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통 10대 때 아니면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대학교 후반, 즉 취업을 생각하는 시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막 심장이 뛰는 사랑, 현실 무시하는 사랑을 경험해본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요, 최소한의 로맨스는 남아있어요. 저 역시요, 영화를 보면요, 가끔은 진짜 진한 눈물이 나오는 멜로 영화를 보곤 합니다. 세션에서의 단호함과는 다르게 질질 떨면서 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이 정화되고 이 세상은 되게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다가도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조금은 삭막해지고 사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감정과 생각들은요, 저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할 거는요, 우선 우리 마음속에 최소한의 로맨스는 남길 것,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적용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오늘 주제랑 연결되어 있냐라고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세시연은요, 하루에도요 최소 3명 이상의 고객들과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도드라지는 남자친구와의 갈등 내용은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예요. 즉, 연애를 시작하면요, 우리는 대부분 이상 속에 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그 어느 순간부터 남자에게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계속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처음에 왜 둘이 연애를 시작한지 모를 정도로요. 자, 이 갈등이 지속되면요, 한쪽은 요구하는데 지치고 한쪽은 들어주는데 지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럴 거면 연애 왜 시작하냐고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연애라는 걸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본인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왕자 같은 남자친구가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조금 더 냉정하게 여러분 자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순간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남자친구란 건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보완해주는 존재, 플러스 알파라는 존재지 여러분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즉,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건요, 온전히 100% 여러분 자체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객관화가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누군가에게요, 크게 기대하지 않고 크게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요, 최소한 연애에서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자로 자발적으로 기어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매우 현명하게 연애하고요, 의리 되는 연애도 하지 않고 아쉬운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나이 불문하고 연애에서 주도적이고 항상 만족했던 여자는 되게 명확합니다. 자기 삶의 키와 행복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연애 잘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로맨스와 현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막상 사랑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어느 순간엔 한 90% 정도는요, 사랑하는 자와 조금 덜 사랑하는 자로 나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리고 헤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이별을 말하는 자가 가해자가 되고요, 이별을 통보받는 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자,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을 시작하진 않지만 관계 자체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결국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본능과도 매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무엇이 마음에 들면요, 소유하려고 해요. 물건뿐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친한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나랑 가장 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B라는 친구랑 더 친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상하게 질투감이 든 적 없나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 많이 했던 질문들, 너 내가 몇 번째 친구야? 찐친이야? 뭐 이런 것들. 질문 자체는 정말 순수한 의도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명확하게 묻어나고 있어요. 자, 누군가와 여러분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좋아지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요, 제 여자친구 이름을요, 내꺼 하트로 저장한 적이 있어요. 내꺼라는 것 자체가 소유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지금 와서 명확하게 알게 된 건요, 사람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남자도 어느 순간엔 변하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단호하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야심했던 바로 그 사람 누군가랑 연애를 또 시작을 합니다. 나와는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았던 것도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듯이요. 애초에 여러분 옆에 있었지만요,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소유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서 관점의 변화 자체가 일어납니다. 소유할 수 없다면 오히려 나를 떠나갔을 때 조금 더 담담할 수 있게 됩니다. 애초에 내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이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막 인생 회의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이런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연애를 시작할 때든 끝맺을 때든 더 담담하게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사람과 어떻게 되든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왜? 나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마인드가 명확해지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연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마인드. 사랑은 원래요, 여러분, 폼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초반에 약간의 로맨스는 마음에 가지고 있되 그걸 현실에선 바라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정말로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사랑은 폼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스타의 어느 순간, 호캉스, 1년 기념, 결혼식, 이 모든 순간은 잠시에 지나지 않아요. 애초에 서로가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다르구나를 만나면서 수도 없이 느끼는 게 연애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 내 사랑은 다를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왜 남의 헤어짐과 연애에 공감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랑은요, 낭만적인 구석이 한 10% 정도라고 치면 90%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90%에서 수없이 많이 공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랑만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다들 비슷한 고민하고 비슷하게 아파하고 비슷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막 헤어지고 나서 슬픈 노래 듣고 막 울어요. 윤종신의 1월부터 6월까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듣다가 진짜 길거리 지나가는 막 엉엉 운 적도 있습니다. 진짜 쪽팔리네요. 너무 가사가 공감됐던 거죠. 자, 맞습니다. 내 사랑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폼나지도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요, 여러분, 낭만이 있고요, 사랑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항상 원하고 찾는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연애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현실이에요. 나의 불문입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1. 현실은 로맨스가 아니다. 2.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 3. 나의 사랑은 다를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담하게 여러분이 느끼고 싶다면 임경선 작가님의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홍보 아니고 광고 아닙니다. 정말 내용 자체가 괜찮은 책이에요. 꼭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세션에서는 오로지 여성분들을 위해서 남자를 유혹하는 법에 대한 PDF, 컨설팅, 그리고 재회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랑 저희 카페에 있는 후기들 더 많이 참고해 주시면 의사결정하시는데 훨씬 더 크게 도움되실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